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엔트리 SUV인 XC40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로 한정판으로 판매가 된 블랙 에디션입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로 오시면은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아이언 로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하면서 볼보 레터링이 잘 보이게 나오고요. 에어 인테이크 가니쉬 등등도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블랙 컬러가 디에로 몰딩과 루프렉 또 사이드 미러까지 들어가 있는 게 블랙 에디션의 특징이고요. 참고로 차체 크기는 소형 SUV인 코나보단 조금 더 크고요. 투싼보다는 살짝 작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에디션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20인치 전용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디 컬러와 동일한 블랙 하이글로시의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5 스포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스포티한 느낌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은 2022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데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입니다. 그리고 48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V 모드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엔진을 살짝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친환경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공해 3종에 들어갑니다. XC40 블랙 에디션의 후면부인데요. 일반 라인과의 차이점은 가장 먼저 스포일러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디 컬러와 통일성을 갖췄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터링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앙부에 볼보 레터링도 블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XC40이라는 레터링과 함께 모듈이 그냥 크롬이 들어가는 곳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퍼 디퓨저 같은 경우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면서 통일성을 주고 있어요. 기본 트림부터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 용량은 452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1300리터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차와 비교했을 때는 공간이 넓지는 않은 편인데요. 소형 SUV인 셀토스와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플로어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동차 용품 등을 보관하기엔 충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블랙 에디션답게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도어 트림을 비롯해서 센터에 가니쉬가 우드 트림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엠보가 느껴지는 커팅 엣지 알루미늄 데코 라인이 들어갑니다.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영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은 낮이라서 들어오진 않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컬러는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왠지 모르게 블랙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블랙 에디션이라서 그런지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울트라 트림은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는데요. 이렇게 블랙 컬러의 기어 노브가 들어가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는 이게 막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뚫려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시로 센터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다운 컴포트하고 차분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요. 또 참고로 블랙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블랙 가죽 키케이스와 함께 전용 키링이 온다고 합니다. 기존 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주황 색깔 라인을 사용해서 유니크함이 있었지만 블랙 에디션은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에디션의 특징은 또 한 가지 시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 라인과 다르게 차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포함해서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와 알칸타라 그 중간쯤의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가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스웨이드나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안락한 느낌까지 들고요. 차콜 컬러긴 하지만 스티치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비가 돼서 그런지 나름 식상하지 않고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가죽과 스티치는 암레스트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사용성이 거의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W급을 시작으로 이제는 엔트리급인 XC40에도 통합형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하고요. T맵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 음성인식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 설정도 가능하고요. 또 기본 탑재 명령어 이외의 설정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볼보 카스 앱, 요거는 폰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시동을 걸 때에도 핸드폰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XC40 블랙 에디션의 2열입니다. 먼저 공간을 측정해보면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소형 SUV인 코나나, 셀토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옵션 사항을 보면 가장 먼저 공조 시스템, 에어벤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열선 버튼과 C타입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륜구동이긴 하지만 이 센터턱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승객도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2열 시트 등받이가 다소 서 있는 편입니다. 근데 리클라이닝이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경우엔 조금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XC40 블랙 에디션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XC40은 2018년에 국내 시장에 첫 출시가 된 이후에 2022년에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디자인 변경과 함께 전 라인업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XC40 블랙 에디션도 48V 배터리가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대다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그렇지만 XC40도 이렇게 주행 중에는 EV 모드로 주행이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주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쭉 가다가 지금은 완전 정차가 불가능한 도로긴 하지만 가고 서고 막히는 길 있잖아요. 특히 출퇴근길 그럴 때는 정말 막 시속 막 10km 미만으로 가는데 쭉 엑셀링을 하다가 앞에서 빨간불이 됐어.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완전 제동이 될 때 그때 에너지 회수가 약간 되면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약간의 엔진을 보조를 해줍니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들과 주행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한 풀 하이브리드 혹은 외부 전력을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더 가고 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 XC40의 라인업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리차지, 전기차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중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완전 전기차, 리차지 이렇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속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에너지 회수가 된다는 느낌이 없기는 하지만 클러스터를 보면은 드라이브 쪽에 브레이크 밟을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배터리가 슝 하면서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애니메이션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시야각입니다. 볼보의 XC40은 볼보 라인업에서 엔트리 가장 작은 세그먼트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C 세그먼트 준준형 SUV에 해당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재원은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C 세그먼트보다는 B 세그먼트에 가까운 차체 사이즈와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XC40은 여성 오너가 굉장히 많은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XC40을 타고 다니니까 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너무 높으면 운전하기 힘들고 너무 낮으면 운전하기 힘든 게 바로 자동차의 시트 포지션인데요. 딱 B 세그먼트에서 C 세그먼트 그 사이에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딱히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불편하다든지 가고 서고 막히는 길에서 답답한 느낌도 거의 들지 않고요. 그래서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가장 무난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초보 운전자 혹은 여성 오너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차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차체 사이즈가 B 세그먼트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로 갈 때에도 사실 좌우의 폭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실내가 넓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특히나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길이 좀 좁은 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차 덩치가 부담 없이 운용하기 좋기 때문에 여성 오너나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XC40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바꾸려고 했지만 없습니다. 그냥 엑셀로 가감속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속도를 살짝 늦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밟아볼게요. 이렇게 쫙 밟았을 때 터보
터보렉이 아주 살짝 초반에 잡히기는 하는데 금방 차체를 구동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셀링 깊이 밟아볼게요. 쭉 밟았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엄청난 엔진음을 내뿜으면서 정말 가볍게 차체를 구동시켜주고 있는데요. 또한 고속 영역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갈 때 고속 한계치가 크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컴팩트한 차체는 공차 중량이 조금 가벼운 편에 속하다 보니까 초반 스타트감이 좀 경쾌하고 가뿐해서 뭔가 운전의 재미를 살짝 느낄 수 있는 세팅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볼보에 들어가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사운드는 좀 뭐랄까 그렇게 듣기 좋은 음색은 아니에요. 우렁차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감성마력을 올려줄 수 있는 사운드는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XC40은 197마력의 30.6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B에서 C 세그먼트 SUV 차량임을 감안한다면 출력 면에서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타서 당연히 잘 나가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5인승 차량이거든요. 5인이 탑승을 하더라도 가속감 측면에서 부족함이라든지 답답함은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준일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고속에서 매뉴얼 단수 확인해보면 7단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고속 한계치를 엄청 많이 가져가는 타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보통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차량을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일반 모드와 비교했을 때 탑기어를 아껴주면서 고속 한계치를 넓혀주거든요. 근데 이 XC40은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넓게 포진되어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가도 좋긴 하지만 고속도로보다는 그냥 일상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시프트나 다운시프트는 이렇게 기어를 한번 당기면서 매뉴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운전하면서 패들시프트, 이 핸들 뒤에 있는 레버로 사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한데 패들시프트가 없는 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XC40의 선의 능력도 살펴볼게요. 시속 6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역시 짧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민첩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륜 기반이긴 하지만 AWD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노면의 접지력이라든지 롤링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상당히 민첩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블랙 에디션을 타고 있잖아요. 블랙 에디션은 20인치 전용 휠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나 울트라 트림보다 인치수가 높고 그만큼 코너에서 좀 더 안정적인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급조양까지 같이 해볼게요. 좌측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급조양. 야, 엄청 민첩해요. 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양했을 때 역시 컴팩트 차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날렵한 핸들링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조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륜이 민첩하게 따라와주면서 타이어의 그립력도 좋은 편이고요. 또한 차체가 출렁거리는 등등 이런 움직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운전이 뭔가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 체크인데요.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요. 다시 윈도우 올려보겠습니다. 오, XC40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진 않지만 도어 실링 구조가 꽤 예리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딱 닫았을 때 차폐감이 의외로 고급집니다. 뭔가 이 소형 B 세그먼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볼보 차량 라인업들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C40 엔트리까지 빼놓지 않고 동일한 ADA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카메라와 초음파, 레이더 센서로 근처의 차량들과 장애물들을 인식을 하면서 주행을 도와주는 옵션인데요. 참고로 요거는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뭐 다른 수입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국산 브랜드만 하더라도 이 트림별로 특히 요 ADAS라든지 ACC의 감도들을 좀 차별화를 많이 해두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볼보 브랜드는 이런 트림 상관없이 에이다스라든지 ACC 이런 것들은 거의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기본 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되게 스무스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보통 이런 엔트리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을 때 쭉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이 좀 정차를 해. 그랬을 때 브레이크를 다소 급하게 잡아줘서 탑승자가 좀 불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XC40은 편안하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보조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선은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대신 이 핸들 보조, 스티어링 휠 보조까지는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이 핸들 보조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주행 보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보는 음성인식 누구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차량 제어부터 다양한 검색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좋아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의 우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열선을 켜뒀거든요. 열선 한번 꺼볼게요. 운전석 열선 시트 꺼줘. 운전석 시트 열선을 끌게요. 오, 꺼졌어요. 오. 그 이외에도 루틴 기능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섭씨 영상 15도가 내려갈 때에는 열선을 1단계로 켜두고 다녀야 돼. 그럼 미리 켜두면은 예열이 돼서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설정을 해두면은 알아서 차량이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인데요. 현재 도로에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탑승자가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참고로 XC40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별도로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 창이 없습니다. 요거는 뭔가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트림인 18인치나 19인치와 비교했을 때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갈 때에는 좀 이 노면의 상태를 다이렉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진동들도 살짝 많이 머금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제가 높은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에도 승차감이 엄청 쾌적하고 편안하다라고 느끼기는 좀 힘든 세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XC40은 중형급 이상이 아니고 소형급 B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소형 SUV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윗급을 상회할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XC40은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안 좋은데요. 만약에 XC40을 패밀리카로 사용하신다면 기본 트림은 18인치가 들어가거든요. 18인치 사양을 선택하신다면 승차감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열 탑승 빈도가 많다면 18인치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XC40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3km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틀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실연비는 여기 트릭 컴퓨터상으로 리터당 12.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긴 하지만 전기 모터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연비는 그렇게 높은 편이진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보의 전 라인업 모델들은 옥탄가 95 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XC40을 구매를 했는데 꼭 고급 휘발유만 넣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매뉴얼 상으로는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지 좋긴 하지만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당장의 차량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매뉴얼 상으로 고급 휘발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노킹 저항성이 높은 휘발유를 써야지 차량의 제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말인즉슨 일반 휘발유를 쓰게 되면은 노킹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노킹이 발생되게 되면은 소음이라든지 출력 저하, 최악의 경우에는 뭐 엔진이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뉴얼 상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차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XC40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국내 KN캡에서는 1등급, 미국 IHS에서는 9등급을 받았고요. 또 리콜과 무상 수리는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경쟁차 대비 작은 크기와 낮은 연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보의 XC40의 블랙 에디션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울트라 트림에서 155만 원이 비싼 5,600만 원대에 위치하는데요. 다소 비싼 가격대긴 하지만 또 항전판인 만큼 소유했을 때의 만족감이 극강으로 끌어오르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